자, 이번 주에 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볼까 합니다. 깊이 있는 분석이고요. 오늘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오현진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쯤이죠. 네, 맞습니다. 네,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일단은 언뜻 봐도 반도체는 상당히 선방했을 것 같고 반면에 IM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은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네. 가전 사업부도 뭐 심드렁했을 것 같고 네. 근데 환율 효과는 또 있을 것 같고 막 뒤섞박쪽 네, 섞이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사실 뭐 센티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IM 사업부 부분에 대한 뭐 부진이 조금 우려될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쪽 관련해서 사실 뭐 오히려 좀 더 서버 수요나 이런 쪽이 더 좋았었으면은 더 잘 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사실 작년 연말부터 저희 뭐 하우스 그 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서버 수요가 비메모리나 다른 부품 부족 때문에 그 뒷받쳐주는 수요만큼 또 나가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1분기 실적 자체에 좀 집중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어떤 그 산업 전반적인 어떤 턴어라운드의 좀 시그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과거의 잣대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그렇긴 합니다만 뭐 D램, 네. 여기 이제 뭐 PC, 네. 뭐 노트북이라는 영어는 이제 우리나라만 쓰면 랩탑이라고 썼을 때 네네. 뭐 그렇게 구분을 이제 이분법적으로 막 아직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변하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네. 거기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저희 세대만 해도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위에다 왜 어떻게 믿고 그걸 올려 이랬는데 네. 이제는 쓰다 보니까 디바이스에서 위에서 내려받고 하는 것들이 워낙 광범위해져서 익숙해지는 거 네. 이런 변화들이 이제 산업의 실적에도 네. 녹아 들어간다 이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맞습니다. 쓸데없이 부연 설명 좀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네덜란드 총리를 통화를 해서 네.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네덜란드 총리 상징성이 있죠. 네. ASML. 네, 맞습니다.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뭐 넘버 탑이죠. 사실은 글로벌 뭐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ASML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좀 비하인드가 있습니까? 사실 뭐 저희도 이제 그런 뭐 그 밖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좀 이런 부분 자체가 긍정적일 수 있는 게 뭐 EUV 장비부터 해가지고 네. 여러 이제 국가 간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협력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글로벌 그 반도체 기업들 간에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고 사실 저희 뭐 인수위 구성 자체도 보면은 그 밖에 저희 뭐 이런 그 외교를 통한 그 지원도 지원이지만 정책적인 지원 부분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R&D 비용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시설 투자 비용 쪽도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태 동안은 반도체 기업 자체가 대기업 위주로 많이 됐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 지원에서 상당히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중국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뭐 반도체 굴기다 해가지고 투자를 앞서 나가고, 네, 맞습니다. 뭐 미국도 더 이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지금 정책 지원 받아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 좀 뭐 지금부터의 정책 지원이 어떻게 보면 아직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이는 만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국내 증시로 봐도 반도체가 뭐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업체들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바이오 같은 업체보다도 2위 그 시가총액 순으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보다도 사실 반도체 IT 쪽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중소형 업체들까지도 그렇죠. 해도 그렇게 되면 사실 지원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뭐 반도체를 밀어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기대감과 또 뭐 이런 부분을 좀 그 정책적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금 일단 세제 혜택 준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대만 TSMC가 대만 내에서 정책적으로 받는 그만큼의 비율. 네. 우리나라도 이제 세금을 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은 당연히 이익으로 산입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스페인도 엊그저께 나온 뉴스가 스페인이 갑자기 네네. 반도체 투자를 15조 원을 한다 그러고 인도도 지금 반도체 투자를 한다 그러고 네, 우리한테는 번외에 있던 국가들인데 그죠. 어떻게 왜 이런 난리를 칠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에 대한 뭐 쇼티지 이런 부분이 사실 코로나나 이런 국면에 지나가면서 더 부각이 됐고 사실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많은 국가들도 이제 인지를 했을 걸로 보여져서 네. 앞으로 이런 오히려 좀 추세는 좀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기업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최근에 BH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를 제시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BH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익숙하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뭐 애플향 PCB, 네, 뭐 이 플렉서블 PCB, FPCB 네네. 이렇게 인지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그 종목적인 부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향후 이제 4월 달 이후에 좀 증시를 봐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연초에는 뭐 저희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여러 네. 대외적인 요건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부각을 좀 받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뭐 저희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도를 알 수 있는 뭐 신용 융자 잔고 같은 경우도 연초에는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3월 FOMC 끝나고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상수화되고 저희도 기술주 위주로 좀 반등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앞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정말 좀 종목별 차별화가 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나 이런 뭐 대외적인 요건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네. 그렇게 그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의 추가 이익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BH 같은 경우도 물론 본업이 좋습니다. 본업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단기적으로는 애플향으로 나가고 있는 FPCB가 물론 저희가 세트 업체 전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계속 좀 최근에 안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플래그십 쪽에서 선방하고 있는 게 북미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쪽 관련해서 본업 자체도 좋은데 최근에 LG전자의 VS 사업부에서 그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부 인수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사도 계속 나오면서 시장 내에서는 크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기존 본업 플러스 이런 지금 신규 성장 통해서 사실 상당히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주 확보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런 어떤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안정적인 이익에는 이익을 내는 업체가 드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추가 이익에 대한 좀 밸류를 더 줘야 된다 보고 있고 BH 자체가 실적이 많이 올라오면서 밸류 자체가 상당히 낮게 평가받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삼성에 상당히 의존적인 그 밸류 업체 체인들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밸류를 좀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 뭐 1, 2분기 지나면서 이런 실적 부분도 잘 나와주고 한다면은 이런 추가 이익 부분에 대한 밸류가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핀셋 전략으로 네, 파크 시스템즈 네. 원자연미경 네 맞습니다. 가봅시다. 네, 사실 앞서서 뭐 반도체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사실 뭐 변동성이 크고 그 장비 업체들이 밸류를 못 받았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저희 국내 뭐 주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IDM 업체들의 그 캐펙스 스케줄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컸던 게 이제 밸류를 많이 못 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고객사 다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의존도를 낮추고 실적 변동성을 낮춰줘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좀 더 밸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신규 진출이나 아니면 글로벌 하이엔드급의 기술력으로 아예 계단식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좀 더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파크 시스템즈가 그런 경우인데
원자현미경 쪽, 특히나 이제 산업용 원자현미경 쪽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희가 공정 미세화될수록 많은 공정에서 이제 원자현미경을 찾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고객사뿐만 아니라 해외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파크 시스템즈의 원자현미경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작년, 재작년 많이 올랐었는데 네. 올해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파크 시스템즈가 아무래도 신규 제품을 그 올해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규 제품은 기존의 얘네 원자현미경의 약점으로 뽑혔었던 뭐 속도나 이런 부분을 WLI 방식과 이제 하이브리드하면서 속도 부분도 좀 잡을 수 있게 돼서 이 속도 때문에 적용을 좀 꺼려했던 다른 업체들도 더 공격적으로 그 파크 시스템즈의 원자현미경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한데 마지막 네. 파인테크닉스, 힌지 네네네. 조금만 짧게. 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폴더블 쪽 가장 수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세트 업체에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추자는 면에서 결국은 폴더블 쪽이 추가 성장을 볼 수 있고 네. 파인테크닉스가 그쪽 관련해서는 가장 매출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밸류를 좀 더 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모태로 해서 결국 밑에 하부 이제 밸류 체인들 중에서 이제는 예전 같으면은 모종삽 전략 퍼서 한꺼번에 하는 거라면 이제는 네. 핀셋 전략 네, 맞습니다. 되는 기업으로 추려가지고 보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업들이 알아봤습니다. 네. BH, 파크 시스템즈, 파인테크닉스 이렇게. 자, 돈 말씀 주신 분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오현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